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 연차를 내어 저를 데리고 자가용으로 목포에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행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길을 달리던 중 타이어가 펑크 나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보험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저를 안고 휴대폰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차 뒤로 가서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고 차의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모습이 똑똑히 보였을 것입니다. 솔직히 긴장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순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차가 지나갔고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고 우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 후 남편과 저는 꽤 걱정했습니다. 상대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었는지 그 장면이 녹화되어 인터넷에 퍼지고 지인들에게 알려질까봐 말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걱정이 되어 인터넷을 검색해보았지만 다행히 그런 뉴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 안에 어떤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그날의 장면이 계속 꿈에 나타났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흥분이 잊을 수 없는 기억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저는 이것이 제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때때로 여행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젊은 커플들입니다. 저와 남편도 한 쌍의 커플을 만났습니다. 남자는 손호, 여자는 강민아였는데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손호는 말투와 행동이 아주 자연스럽고 체격도 크고 건장했고 강민아는 귀엽고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귀에 대고 손호가 계속 내 다리를 본다고 속삭이자 남편은 질투심에 불타 제 엉덩이를 한 대 쳤습니다. 그럼 내가 그를 밤에 너와 함께 자게 할까? 남편의 거친 말에 순간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마치 제 가면이 벗겨지고 부끄러움이 마음속에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의 눈에서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욕망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실수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아이들처럼 그의 유혹에 빠져들어 통제할 수 없는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손호가 우리를 자기 방으로 초대했을 때 저는 이미 옷을 다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저에게 엉덩이를 간신히 가릴 정도의 초미니 스커트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속옷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보, 정말 섹시해 보인다. 남편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밖에 나가요? 너무 창피해. 저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네 멋진 몸매를 보여주고 싶어. 그녀 남자친구가 부러워 죽게 말이야.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흐릿한 눈빛과 붉어진 제 얼굴을 보며 저는 동요했습니다. 조금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 밤 손호가 너를 유혹하면 동의할 거야? 남편이 제 목덜미에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며 질문을 피하려고 되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해. 출발하기 전에 나는 작은 외투를 입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남편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방을 막 알게 된 사이였으니까. 문을 연 사람은 강민아였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요가 팬츠를 입고 있었고 허리와 복부는 탄탄하고 잘록했으며 아래로 내려가면 놀라운 허리와 엉덩이 라인이 이어졌다. 아름다운 얼굴과 함께 그녀의 전신은 탄력과 유연함이 가득해 젊은 몸이 정말 좋다는 감탄을 자아냈다. 환담을 나누는 동안 손호도 밖에서 몇 병의 와인을 들고 들어와 우리를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꿀이라도 마신 듯이 강민아의 외모를 칭찬했고 강민아는 곧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강민아는 우리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은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촬영 기술이 꽤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 사진들에 저는 계속해서 사진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평가하던 중 갑자기 한 장의 사적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민아는 엎드린 자세를 유지한 채 뒤를 돌아보며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호는 그녀의 뒤에서 휴대폰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한편
음식을 집고 있던 강민아는 우리의 표정이 이상함을 느끼고 웃으며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 우리에게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민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테이블에 엎드리며 선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진 다 지운다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정말 창피해 죽겠어. 선호는 당황하며 강민아를 달래기 시작했고 저도 급히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천천히 술병을 들었습니다. 저는 몇 살 더 많아서 형으로서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강민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성으로서 그녀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도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 발각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자리에 앉지 못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선호가 묻기 전에 강민아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둘이 차 뒤에서 사랑을 나누다 뒤에 차가 다가와 우리를 비추던 그 순간을 말이죠. 남편의 묘사에 따라 선호는 침을 삼키며 때로는 나를, 때로는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편 강민아는 얼굴을 붉히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불빛이 언니에게 비쳤을 때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남편의 품에 안겨 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래 이 커플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분위기는 달아올랐습니다. 강민아는 남편의 이야기 속으로 완전히 빠져들었고 몸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다양한 질문을 했고 선호는 남편을 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형,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아직 다 못 들었어요. 선호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때가 되었다는 듯이 이야기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는 나를 품에서 일으키며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비웃지 마요. 이 치마 아래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선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강민아의 사적인 사진을 본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아, 이것을 우리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때 정신을 차린 저는 작은 목소리로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호는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언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강민아도 얼굴이 붉어지며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우리는 급히 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남편의 팔을 끼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당시에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술 기운이 올라와 모든 것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옷을 갈아입혀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저는 부끄러워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은 저를 다시 한번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음날 아침은 약간 어색했습니다. 강민아는 얼굴을 들지 못했고 선호는 저를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호는 남편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두 여자는 아침을 먹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따라갔습니다. 선호는 남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중에 더 재미있는 걸 해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선호는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강민아가 형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요. 선호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번지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나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기 때문에 오랜 감정이 외부에 의해 흔들린다면 이 결혼이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선호의 손을 그의 어깨에서 떼어내며 문살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선호,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선호는 남편의 반응이 이렇게 클 줄 몰랐는지 잠시 멍해 있다가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형, 그냥 장난이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남편은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 있으면 두 번도 있는 거야. 난 절대 동의하지 않아. 남편의 단호한 거절에 선호는 얼굴이 굳어졌고 나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급히 돌아갔습니다. 강민아는 이미 아침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민아가 선호의 생각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남편이 나를 방으로 불렀을 때 나는 이미 예감이 있었지만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급하게 불러? 남편은 문을 닫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호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남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선호가 좀 이상했어. 남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이 우리 비밀을 얘기한 후에 선호가 좀 흥분한 것 같았어. 나는 술에 취해 있었고 선호가 나도 모르게 자리를 바꿔 내 옆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강민아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내 다리를 슬쩍 만졌어. 처음에는 선호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이 불쾌했어. 그래서 화장실에 갔어. 그런데 선호가 나를 따라왔고 술 기운을 빌려 저속한 말을 하고 나를 만지려 했어. 내가 알던 선호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마침 강민아가 화장실에 와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선호가 더한 짓을 했을지도 몰라. 그 이후로 나는 선호를 피했어. 한편 남편과 선호가 형제처럼 술을 마시며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나는 선호의 진짜 모습을 당장 폭로하기 어려웠습니다. 원래는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다른 일에 방해받아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만취한 상태였고 마지막에는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선호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문을 세게 내리쳤고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 선호 진짜 못된 놈이야. 나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화내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선호는 아직 젊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 이런 문제는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호는 너무 어려서 행동에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의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호와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계속해야 했고 지금까지 너무 오래 지체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선호에게 작별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호가 가져온 짐은 많지 않았기에 금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지럽던 방이 마치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깔끔해졌습니다. 이 민박집을 떠나는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선호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중 우리는 또 다른 불청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막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나와 눈빛을 교환한 후 외투를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선호가 몇 병의 술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술기운으로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어주었고 아침에 불편한 일은 없었던 것처럼 선호를 맞이했습니다. 강민아는 자요. 우리끼리 얘기 좀 해요. 선호는 들어오려는 기세였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거절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들어오게 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날이었고 선호가 남편 앞에서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할 용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선호를 거실에 앉히고 나는 몰래 침실 문을 열어 그들의 대화를 엿보았습니다. 선호는 술을 계속 마시며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번에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네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호의 말은 마치 우리가 용감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체면을 위해 몇 잔을 더 마셨고 선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선호의 의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잠옷을 벗고 좀 더 보수적인 면과 린넨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거실로 나갔습니다. 선호의 표정을 슬쩍 살펴보니 그가 나를 바라보며 침을 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떠나기로 했지만 선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아는 결국 선호의 본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선호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너희 좀 적당히 마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나는 그들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타일렀습니다. 말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이 손을 들어 나를 불렀습니다. 일어나 버렸으니 우리랑 같이 한잔하자. 나는 남편 옆에 앉았고 일부러 선호와 멀리 떨어진 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내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기 한번 하자. 강민아에게 선호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해.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위에 술잔을 들어 올리고 나에게도 따라주었습니다. 내일 우리는 형수는 떠날 거야. 오늘 밤은 우리 끝까지 마시자.
나도 술잔을 들어 올리며 남편의 말에 맞추어 마셨습니다. 선호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끝까지 마시자고 따라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호에게 맞춰주자 선호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계속 술을 마시며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선호는 나이가 어리지만 술을 꽤 잘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선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일부러 기절한 척하며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헛소리를 하며 연기를 했고 나는 그의 연기가 너무나도 실감나서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연기를 하는 동안 나는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위치를 바꿔 선호가 행동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선호는 남편이 진짜로 기절한 것인지 확인한 후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이렇게 마셨으니 밤새 괴롭히겠네요. 선호의 말에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회를 틈타 선호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강민아와의 채팅창을 열고 무음으로 설정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옷 속에 휴대폰을 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메라는 선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래. 나도 익숙해졌어. 그는 몸을 나에게 더 가까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도 복이 많아. 형수 같은 현모양처를 얻다니. 선호의 말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긴장하며 주변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때 강민아가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속 강민아는 방금 잠에서 깬 듯 보였고 주위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선호는 이미 내 손을 만지기 시작했고 그의 손가락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선호의 손이 더 이상 넘어오지 않도록 그의 손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선호의 손을 밀어내자 강민아가 화면에서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남편은 영상통화를 끊었고 이제 곧 강민아가 여기로 올 것입니다. 선호가 다음 행동을 취하려던 순간 남편은 갑자기 일어나 나에게 기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계속해봐. 선호는 놀라서 거의 소변을 볼 뻔했습니다. 그는 물러섰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나를 힐끗 보았습니다.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남편을 밀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아의 방이 우리 방에서 그리 멀지 않았기에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민아는 분노에 차서 헝클어진 잠옷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호에게 다가가자마자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선호는 얼굴을 감싸며 당황한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아, 너 왜 이래? 선호는 소리쳤습니다. 강민아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너야말로 무슨 짓을 한 건지 뻔히 알잖아. 그녀는 선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너 정말 뻔뻔해. 내가 평소에 이상하게 굴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구나. 내가 정말로 형수에게 그런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강민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호의 숨겨진 마음을 폭로했습니다. 선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개졌고 그는 긴장한 채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반박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강민아는 더욱 화가 나서 선호의 뺨을 2번 더 때렸습니다.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선호, 내가 직접 형수의 손을 만지는 걸 봤어. 아직도 인정하지 않겠어? 선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고 우리를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강민아는 자신이 한 말에 감정이 북받쳐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호, 너 정말 쓰레기야. 강민아는 이렇게 말한 후 눈물을 닦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선호는 얼굴이 빨갛게 변했다가 창백해지며 마지막에는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며 젤을 테이블에 털고는 선호를 질책했습니다. 선호야, 이런 짓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 성인이 되었으면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지. 남편은 선호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강민아가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할까 걱정하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강민아는 화가 나서 옥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달래어 방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민박집으로 돌아오니 선호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강민아의 감정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녀는 내 옷소매를 잡고 언니, 오늘 밤 저랑 같이 자도 돼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이해하고 이불을 챙겨 거실로 나가려 했지만
강민아는 그를 막았습니다. 형부, 같이 있어줘요. 강민아의 눈에는 순수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고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내가 가운데에 눕고 그는 침대 끝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와 술기운에 잠이 솔솔 왔습니다. 잠결에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강민아가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강민아를 보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강민아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형부, 나 손호에게 복수하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침대에서 일어나 몇 장의 휴지를 뽑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강민아는 울면서도 설명했습니다. 난 그냥 손호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뿐이야. 진짜로 형부와 뭔가를 하려는 건 아니었어.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한 후 조언했습니다. 내 말 들어. 그와 헤어지는 게 좋겠어. 나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처음이 아닐 거야. 결혼하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강민아는 나의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고